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공룡을 추진하는 경제 은생 한계 신화를 비롯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죄송합니다. 약속도 있었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제가 좀 참여한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이 있는데 왜일까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전 단기 트레이딩에 돌입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붕괴했고 복구했다가 지금 다시 6천만 원을 붕괴했습니다. 지금 주식이고 가상화폐고 단타들만 논하는 시장입니다. 물론 실력 있는 단타들만 논하는 시장입니다. 뭐 비트코인 머스크가 리스크, 지금 뭐 라임인가요? 가격 높은 것 같다. 저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어제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뉘앙스인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펜대를 굴리는 애들이 쓰는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딱히 시장에 악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 트레이딩 및 단기 수익 위주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바뀐 게 없으니까요. 계속 똑같은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미국이 뭐 1.9 트릴리언 뭐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한다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는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가상화폐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주간 영상에서 나스닥이랑 국채금리 관계를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그 날카로우신 현자님께서 댓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2년물을 보는 게 아니고 10년물을 봐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10년물을 붙여놓고도 2년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랑 나스닥 주가랑 매핑한 겁니다. 근데 추세를 볼 때는 10년물이나 2년물이나 같습니다. 확실히 비교해야 되는 건 장기물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뭐 20년물도 뭐 괜찮겠죠. 근데 2년물이나 10년물이나 금리 인상 시기는 똑같기 때문에 단 2년물 금리가 이때 확실히 많이 올라가죠. 변동성이 크겠죠. 여기에 3개월 물까지 보면 더 난리 납니다. 그렇다. 추세를 보는 데는 똑같다. 자, 비트코인을 추정하면서 알트코인 단기 트레이딩에 돌입했습니다. 딱 70만원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리플이야 홀딩하고 있고 그냥 이 변동성을 좀 놓치기 아까우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1%대기 들어갔고요. 지금 옆에 눈질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좋든 싫든 비트코인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머스크 씨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구간이 아마도 이 4천만원 부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거기서 약 얼마야? 50% 정도 올랐죠. 그러면 1.7조 정도 샀으니까 지금 약 8조 정도 벌었네요. 8조, 야, 이건 무슨 대이셈이야. 8천억 정도 벌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버슈팅 나왔고 오버슈팅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추세선 그 깨고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깨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데 딱히 하락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가상화폐 시장이. 뭐 혹자들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뭐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뭐 주식은 실체가 있긴 하지만 그 본연의 가치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금은요. 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딩하고 있는 실물 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약간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그 조상님께서 그려있는 그 지폐는 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결국엔 사람들 간의 약속이고 비트코인도 현재는 지금 저렇게 뭐 그때 막 고점에 거품이라고 튤립 뭐 버블이 온다 이러면서 했던 게 2,700만 원이에요.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져다 팔면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호가창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건 결국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결국에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큰 손들이나 IT계의 거물들은 이 가상화폐라는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이 가상화폐라는 시스템은 다음 산업혁명의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동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청동기로 넘어가면 청동기 써야 됩니다. 뭐 그때 뭐 흑칼 들고 싸울 수는 없겠죠. 손바뀜이 일어났잖아요.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게 거래량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에서 샀던 사람, 이쯤 되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팔고 나오겠죠. 팔고 나오기 때문에 이 팔고 나오는 걸 받아내는 사람은 설마 이 팔고 나오는 사람이 다시 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던 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바뀜이라는 게 주식도 똑같더라고요. 계속 추세를 보면. 자, 여기 지지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결국엔 여기 샀던 사람이나 여기 샀던 사람은 올랐다가 이 떨어지면 여기서 지지선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털자.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지면 결국엔 헤드앤숄더죠.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약간 이런 추세는 있지만 결국에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바뀌어버려서 지지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대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쭉 사게 되면 이 5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5천만 원이 기본 가치가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손 바뀌면은 사람들의 톨러런스, 즉 인내가 올라갑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록입니다. 신풍제약 매도했고요. 새로 추가된 종목이 보이죠. 흥국 F&B를 매수했습니다. 쿠팡 테마주는 제가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고,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없애야 돼요. 네, 아닙니다. 신풍제약을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는 좀 삐끗했지만 그 인내를 가지고 참다가 그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일 때 사야지라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삐끗했죠.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와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거의 뭐 익절을 좀 하고 나왔죠. 그리고 흥국 F&B를 매수했습니다. 좀 기다렸는데요. 좀 장 끝날 때쯤 거래량 터지기 전에 샀습니다. 산 다음에 뭐 시간에 좀 오르긴 했던데 의미가 없죠. 내일 시초가에 팔지 안 팔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바닥 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밑꼬리가 달려서 바닥이 왔다. 제가 생각했던 매수 라인이 여기였잖아요. 노란색. 예전에 그거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와서 조금 사고 있고요.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하지 않고요. 이걸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할 겁니다. 여기 중간에 매수하는 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때. 뉴로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또 뉴로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상한가 가는 날도 있으니까 하한가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랑 하한가는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하한가는 좀 뭔가 기대감이 젖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센트럴 모텍도 바로 꼬꾸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한가를 가버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저도 오늘 주담이랑 전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뭐 당연히 전화가 불이 났겠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 또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뭐 별일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이런 일이 발생한 종목이면 사실 조금은 따뜻하게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한가를 갔어요. 그게 매매 복귀를 좀 해봤는데 호가창을 진짜 순식간에 잡아 던져버렸습니다. 15분 정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에 있던 행동에 옮겨진 겁니다. 아니면 뭔가 틀어진 게 있겠죠. 뭐 최근에 오버행 이슈네, 뭐 상패가 다가오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패는 좀 거리가 멀고요. 만약에 뭐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으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현재까지. 이거 좀 뼈 아팠어요. 저 뉴로스 비중 좀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아직 하한가 가도 아직은 뭐 안정적인 수익권, 한 번 더 하한가 가도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왜냐면 제 코로나 폭락 때 매수했던 거라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조정 보일 때마다 매수했고, 슈팅 나올 때 지켜보다가 조정 나올 때 매수해서, 이 완전 그냥 누구인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롱바디 음봉이 발생하는 거는 좀 애매하네요. 지지선이고 뭐고 그냥 잡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작전이 걸렸다. 그 작전이라는 게 막 작전주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에 대해서 작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모펀드와 싸움일지, 최대 주주 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낮다라는 기사는 얼마 전에 떴었어요. 그 기사를 낸 세력이 관련이 있겠죠, 이거랑.
아무튼 뭐 좀 지켜보시죠. 뭐 딱히 뭐 제가 액션할 건 없네요. 하한가로 끝났고 또 하한가에서 뭐 풀렸어요. 그때 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는 하다는 예 하지 마세요. 예, 왜 하한가 간지도 모르는 종목을 하한가 풀렸다고 다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예, 거기서 물린 사람도 좀 많겠죠. 그 사람들이 내일 또 하락을 또 부추길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오늘이구나. 오늘까지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주담하고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될지 모르겠네, 우리 주담님이. 외신입니다. 크루드 프라이스가 설지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텍사스가 녹았답니다. 녹았는데 예, 텍사스가 약간 좀 마비됐었죠. 그게 좀 완화됐다라는 거고요. 브라질이 케이오스다. 오히려 올드 스펙터가 올라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 얘기 때문에 재화들이 난립니다. 재화들이 난리예요. 금이 아니고 막 그 철도 올라가고 있죠. 구리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자, 옐렌 씨가 얘기했답니다. 바이든 스티뮬러스, 또 스티뮬러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하세요. 예. 빨리 지금 그렇게 몇 달 동안 쪼았던 1.8 트릴리언 빨리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양을 할지 좀 고민을 해야지. 그렇게 100지 그냥 달러 찍어내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헤비메탈. 야, 얘들이 감성적이네요. 예. 헤비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파월 씨가 이제 웜업을 하고 있답니다.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또 AIT, Average Inflation Target을 얘기할 겁니다. 스탁이 낮게 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본드 일드, 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성장주에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리랑 성장주에 대한 연결고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주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설비에. 반도체만 해도 그렇죠. 반도체 뭐 몇 년 빨아먹으면 바로 또 설비 교체해야 되잖아요. 몇 나노 이러면서. 그러면 결국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결국엔 대출해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대출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장주에 유리하다. 내신입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열풍, 또다시 비트코인입니다. 4년 전과 다른 길 갈까? 그게 벌써 4년 됐어요? 아니지 않나요? 3년 됐지 않나요? 4년이래? 아무튼 그때 차이를 잠깐 이 사람이 갈무리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개인 투자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돈을 쏟아부었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노피, GSK가 코로나 백신 임상을 새로 시작했다. 뭐 백신 임상 시작한 게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 사노피랑 GSK랑 회사는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새로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검토를 했는지가 약간 좀 비추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머리 쥐난다. 요즘에 머리 쥐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임상을 새로 시작했다. 그럼 얘들은 어떤 검토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도 돈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화이자, 모더나 굉장히 많죠. 뭐 가까이는 뭐 제넥신, 셀트리온,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뭐 코민팜, 죽어가는 코민팜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애들이 백신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임상을 시작한다는 건 저 백신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또는 저 백신보다 더 싼 걸 만들 수 있다, 또는 저 백신들은 다 쓸모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약간 보이네요. 하락 출발 미 국채금리 상승이 부담이다. 뭐 똑같은 얘기죠. 동학개미 B2 연일 사상 최대다. 22조 코앞이다. 코앞이 아니고 넘었어요. 뭔 소리야. 시장에선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발 다 조정이 와서 증시가 뭐 3천이건 2천이건 그냥 0이 될 거다. 증시는 망할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청개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줄줄이 오르는 식품가, 음식료주 상승 모멘텀 될까? 식품가가 오르는데 왜 음식료주의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획기사다. 이런 건 기획기사다. 음식료주 여기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거기에 돈을 받고 쓴 기사로 매우 여겨진다. 자, 오늘 독일 기업 체감 지수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참, 살다 디플레이션 공포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공포는 또 오랜만이네요. 아무튼, 예, 기업 체감지 좀 좋게 나왔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못 봤네요. 별말 안 했나 봅니다. 내일은 우리 대일본 제국의 천황께서 탄신하실 일입니다. 예, 잘 쉬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자, 제가 말한 부분만 캡처해서, 여기, 완전 친일파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셀럽이면 그렇겠죠. 근데 셀럽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악마의 편집에 당할 일은 없다. 자, 오늘 4분의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 나왔고요. 뭐 오늘 시장엔 전혀 영향을 못 줬죠. 내일은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 확정,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첫걸음 느낌표가 있네요. 소부장 특화 잔디 지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재보궐선거에 멀었다. 이제 재보궐선거 때문에 난리죠, 정치판이. 예, 정치 테마주가 각광을 받을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좀 홀딩하고 있죠. 자, 오늘 일단 시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증시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도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면 중소형주는 괜찮았다는 게 좀 보이죠. 괜찮았다는 게 보이죠. 떨어진 거에 비해서 상승 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다. 근데 코스피 시장을 하락시키는 주범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등인데 뭐 우체국도 포함이죠. 근데 연기금으로 추정됩니다. 걔들이 대놓고 매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매년 국내 시장 비중을 줄이고 있을 거고, 안 줄이더라도 지금 캐파가 넘쳤다고 지금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비싸게 사줄 만한 사람은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을 좀 벗어날 수가 없다.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급한 반등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라는 거고요. 개인들은 돈이 진짜 많네요. 오늘도 1조 가까이 샀네요. 대체 이때까지 안 사고 왜 이제 사고 있는 거죠? 뭐 신기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계속해서 개인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슬슬 소진되고 있습니다. 한때 70조를 넘었었는데 65조까지 갔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도 증시 주변 자금이 130조를 넘는다. 네, 130조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시중증자 22조를 넘었고요. 미증시는 조정 중이죠. 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나스닥 성장주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성장주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가 주말에 그 성장주들 중심으로 봤었죠. 추세가 좀 그렇긴 했어요. 원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복구해주고 있긴 한데 다우존스는 괜찮죠. 그 캐피탈 관련 주들은 좋겠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캐피탈 관련 주들은 좋을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도 약간 후행하는 느낌이고요. 이제 선행을 하다 난리네. 근데 약간 선행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오늘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선반영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우, 구리도 엄청나게 오르네. 금이 급하게 반등했는데요. 증시가 하락을 보이니까 다시 안전자산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의 하락이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아직 둘의 상관관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국채 3개월물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러다 미국채 3개월물 빵원 되겠습니다. 저게 뭐야?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입니다.